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열의 종류에 대해서 몇 가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 등비수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등비수열은 일단 한자어인 것 같잖아요. 수열은 수열인데, 등비라고 하는 말이 붙었고, 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뭐라고 해석하냐면, 레이시오라고 보면 되죠. 즉, 레이시오가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레이시오가 같은 수열이다라는 건데 어떤 레이시오가 같느냐라는 것은 자, 여기 아래 보시면 등비수열의 정의인데 첫 번째 텀을 A라고 했을 때 우리가 첫 번째 텀을 A1 또는 A0라고 했잖아요. 그거 말고 A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 항을 보니까 A의 R이에요. 수열은 수의 나열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 항이 지금 A의 R이다. 그 얘기는 첫 번째 항과 비교했을 때 두 번째 항은 어떤 차이가 있다? 아, 첫 번째 항에서 R을 곱했더니 두 번째 항이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을 보니까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서 뭘 한 거다? 그죠? R을 곱한 거랑 똑같죠. 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 개 항에 나열된 것만 봐도 첫 번째 항에서 R을 곱했더니 두 번째 항이 나왔고 두 번째 항에서 R을 곱했더니 세 번째 항이 나오더라. 그죠? 자, 이렇게 규칙을 찾아냈어요. 자, 그렇다면 자, 이 첫 번째 항을 A의 1이라고 생각해주고 두 번째 항을 A2라고 생각해주고 세 번째 항을 A3라고 생각해보자. 그죠? 그러면 A의 n번째, 즉 n번째 항은 어떤 형태가 될까요? 우리 그 아래 첨자하고 수열의 값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 두 번째 항은 A 곱하기 R의 1제곱인 거고요. 세 번째 항이 A 곱하기 R의 2제곱이에요. 아, 그러면 첨자하고 비교했을 때 첨자하고 아래에 있는 제곱에 해당하는 지수가 하나 차이인 거 확인하실 수 있죠. 3에서 하나 빼면 2고 2에서 하나 빼면 1이고. 아, 그래서 n번째가 되면 n번째 항은 A, R의 n-1이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럼 그 다음 항은 뭐가 되겠어요? 여기에서 또 R을 곱해서 A의 R의 n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R이라고 하는 공통인 레이시오를 곱해서 나열하는 그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한 레이시오를 곱해서 나열한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등비수열을 우리가 geometric progression이라고도 해요. 등비수열. 자, 그래서 등비수열은 아래의 형태를 갖는 수열이다. 그리고 여기서 첫항 A와 공비 R은 실수이다라고 했는데 일단 우리가 수열에서 이렇게 첫항과 공비는 실수라고 가정을 하고 나열을 할 거예요. 그리고 공비는 여기서 보시면 공비는 common ratio라고 되어 있죠. 여기 지금 n은 아마 오타인 것 같습니다. 자, common ratio는 실수다. 어쨌든 공비를 우리가 보통 R이라고 쓴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등비수열에 대한 정의를 봤는데 예제 2번에 한번 봅시다. BN, CN, DN이라고 하는 수열이 있다. 수열을 나타내는 방법은 이렇게 알파벳으로 하고 아래 첨자를 써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수에서부터 대응하는 함수라고 했으니까 그 자연수가 누구냐면 아래 첨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럼 BN, CN, DN에 대하여 BN. B에는 마이너스 1 곱하기 n의 형태네요. 이렇게 정의가 돼 있고 C의 n은 2 곱하기 5의 n제곱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D의 n은 6 곱하기 3분의 1의 n제곱이라고 할 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각각의 수열에 대한 정의예요. 각 항을 나타내어라 라고 했네요. 한번 해봅시다. B의 n은 자, n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뭐가 가능하죠? 0부터 시작해도 될까요? 괜찮죠? 그래서 B의 제로부터 시작해도 사실 상관없네요. 1부터 시작해도 상관없어요. 그죠? 그러면 B의 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1부터 시작해도 괜찮고 0부터 시작해도 괜찮아요. 1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을 곱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 B의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1 곱하기 2가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1 곱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쭉 나열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자 B의
100번째 항은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 곱하기 100이 될 테니까 마이너스 100이겠죠. 자, 이런 형태의 수열이다라는 거 파악할 수 있고 C에 대해서 봅시다. 그럼 C의 원은 뭐가 된다? 2 곱하기 5의 1제곱이니까 10이 되네요. 그 다음에 C의 2는 2 곱하기 5의 2제곱이니까 50이 될 거고요. 맞나요? 그 다음에 C의 세 번째 항은 2 곱하기 5의 세제곱이니까 2 곱하기 5의 세제곱 120인가요? 그래서 250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쭉 나열되는 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n은 이제 이렇게 정의됐으니까 뒤에 1부터 생각하면 n에 1이 들어갔을 때 6 곱하기 3분의 1의 1제곱이다. 그래서 2가 된다. 뒤에 2는 뭐가 돼요? 6 곱하기 3분의 1의 제곱이니까 6 곱하기 9분의 1이 돼서 3분의 2가 된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뒤에 세 번째 항은 6 곱하기 3분의 1의 3제곱은 27분의 6이 돼서 3으로 약분하면 9분의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나열되는 숫자인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B하고 C하고 D의 특징을 한번 살펴봅시다. BN이라고 하는 수열에 대해서는 자, 어때요? 어떤 규칙이 있나요? 특별한 규칙은 없고 그냥 하나씩 증가하는 수열이죠.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작아지는 방향으로 하나씩 작아지고 있는 수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C의 n은 어떤 형태예요? C의 1과 C의 2를 비교하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렇게 두 개만 비교해보면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으로 넘어갈 때 몇 배가 되었다? 5배가 된 거 확인할 수 있죠. 그죠? 10에서 50. 그리고 C2랑 C3의 관계를 보더라도 5의 제곱과 5의 세제곱이니까 제곱한 것과 세제곱은 5만큼 차이가 나죠. 그래서 또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는 5배를 곱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네요. 그래서 5배씩 곱하면서 수를 나열하는 어떤 숫자의 그런 나열인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C 같은 경우를 등비 수열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5라고 하는 커먼 레이시오가 계속 곱해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D에서는 규칙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렇게 두 개를 살펴보면 D1과 D2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다? D2가 D1에서 뭘 곱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3분의 1을 곱한 거죠. 그 다음에 D2, D3를 보시면 이렇게 해서 또 3분의 1을 곱한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비가 누구냐면 3분의 1이 되는 거고 역시 D도 등비 수열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형태를 우리가 등비 수열이라고 한다. 그 다음 정의를 보면 등차 수열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수열은 수열인데 어떤 형태냐? 등차라고 하는 것은 등이 뭐였죠? 같다는 뜻이었고 차는 여기서 뭘까요? 차이겠죠. 그래서 차이가 일정한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해요. 등차 수열을 arithmetic progression이라고 하는데 이런 형태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차이가 동등하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만 보더라도 두 번째 항과 첫 번째 항의 차이는 얼마냐면 D만큼의 차이가 나요. 즉, 첫 번째 항에서 D만큼 더해주면 두 번째 항이 되고 세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비교하면 역시 또 D만큼의 차이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차이만큼을 갖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항과 D라고 하는 이 값은 실수로 가정을 해요. 그리고 D를 뭐라고 하냐면 공차라고 해요. 공통으로 적용되는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common difference라고 해석하면 되고 자, 그렇다면 자, 지금 보면 대응관계를 볼게요. 이게 첫 번째 항이죠. A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은 이거. 그다음에 세 번째 항은 이거. 그래서 지금 자, 여기 첨자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3이라고 하는 첨자에서 하나를 뺀 게 2죠. 그다음에 2라고 하는 첨자에서 하나 뺀 게 1이죠. 이렇게 생각해 주면 자, A의 다섯 번째 항은 뭐가 될까요?
A 더하기 여기 있는 숫자가 뭐다? 이 첨자 하나 뺀 거다. 4D.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A의 100번째 항은 뭐가 될까요? A 더하기 99D.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n번째가 된다면 n이 어떤 이제 자연수라고 생각했을 때 n번째가 되면 뭐가 된다? A 더하기 n-1 곱하기 d가 된다. 이렇게 일반화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항이 뭐가 되겠어요? A의 n 더하기 1번째 항, n 더하기 1번째 항이 되고 A 더하기 n 곱하기 d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A 더하기 n 곱하기 d는 A의 n 더하기 1이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이렇게 일반화해서 우리가 쭉 나열한 것을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 이게 정의예요. 자, 그럼 예제 3번을 봅시다. 수열 Sn과 T의 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정의하기를 S의 n은 마이너스 1 더하기 4n이고 T의 n은 7 마이너스 3n이다. 그리고 n은 0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하자. n은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0부터 시작하거나 1부터 시작했죠. 근데 여기서는 0부터 시작하자고 했어요. 그러면 이때 S의 n과 T의 n에 대해서 한번 관찰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S의 n에서 그러면 S의 제로부터 관찰하자는 거죠. 0부터 시작하니까. 그럼 S의 제로는 뭐가 되냐면 첨자에 0을 넣어서 n에 0을 넣는 셈이니까 대응되는 숫자는 마이너스 1 더하기 4 곱하기 0이 돼서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S의 1은 n이 1이니까 여기 이제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4가 돼서 3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가 되면 n에 2가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8이 돼서 7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S의 3은 뭐냐면 n은 3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12가 돼서 11이 된다. 이렇게 해서 쭉 나열되는 수열인 거죠. S의 n이 바로. 자, 그러면 S의 n을 관찰해 보니까 첫 번째 항에서부터 두 번째 항이 되고 두 번째 항이 세 번째 항이 되는 과정을 봤을 때 어떤 규칙이 있는지 보세요. 얼마씩 커지고 있나요? 규칙이 보이시죠? 4만큼씩 커지는 거 보이나요? 그래서 이 4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차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공차.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수열의 형태를 보시면 n 앞에 곱해지는 이 4가 바로 공차에 해당이 되는구나 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자, 공차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D라고 표현할 건데 이 D라고 하는 숫자가 결국에는 공차를 의미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숫자가 결국엔 첫 번째 항을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정의로 가서 보면 자, 여기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수 나열한 것을 보면 A의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 A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A에 해당하는 게 마이너스 1인 거고 그 다음에 D에 해당하는 게 4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n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수의 그 모임, 그래서 자연수를 하나씩 대응시키는 거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죠? 자, 이렇게 S의 n을 확인했고, 그 다음에 T의 n도 한번 봅시다. T의 n은 역시 0부터 대입했을 때 대응을 시키면 T의 제로는 n에 0이 들어가니까 7이고, 그 다음에 T의 1은 n에 1이 들어가니까 4고, 그 다음에 T의 2는 n에 2가 들어가니까 1이고, T의 3는 n에 3이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2가 된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또 관계를 살펴보면 얼만큼씩 차이가 생기고 있나요? 7에서 4가 되는 것은 3만큼 빼주는 거죠. 그 다음에 4에서 1이 되는 것도 3만큼 빼준다. 1에서 마이너스 2로 가는 것도 마이너스 3만큼 감소한 거죠. 그래서 이때는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숫자만큼 더해 나간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3이 공차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규칙을 또 보니까 t의 n도 보니까 여기 3이라고 하는 숫자가 보이시죠?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 이게 결국엔 공차구나. 그리고 앞에 있는 이 7이라는 숫자는 첫 번째 항이 되겠구나. 왜냐? n에다가 0을 넣으면 7만 남잖아요. 그래서 이 숫자가 첫 번째 텀이고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마이너스 3이 공차를 의미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등차 수열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첫 번째 항 더하기 이렇게 항 곱하기 공차의 형태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n이 0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아니면 1부터 시작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n-1이 n이 되기도 하고 n-1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이렇게 하나씩 대응을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수열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수열이 뭐라고 했죠? 수열은 수의 나열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리고 수열은 함수라고 했죠? 왜 함수였냐면, 자, 함수 f라고 한다면 이것이 어디에서 어디로 대응이 된다? 첨자가 자연수 또는 0을 포함한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수의 집합 n에서 어디로 대응이 된다? 실수로 대응이 된다. 즉 수열의 각각의 항은 실수라고 가정했죠. 그래서 실수 전체로 대응이 된다. 또는 복소수 집합, 컴플렉스 넘버로 대응이 되기도 하는데 보통은 우리가 이제 실수 범위에서 생각하죠. 수의 나열을 수열이라고 하고 함수라고 하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등비수열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 첫 번째 항을 A라고 했을 때 그 A를 우리가 초항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초항으로부터 R이라고 하는 공통의 레이시오를 곱해서 나열하는 수열이다라고 했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자, A 곱하기 R의 n제곱이라고 하는 어떤 일반항의 형태. 그렇죠? 물론 이것은 지금 A의 n 더하기 1번째 항이지만 어쨌든 n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자연수로 표현했을 때 지금 항이 A의 R의 n제곱이라는 형태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이것을 지금 A와 R을 지금 곱하면서 하나씩 지금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생각하는 과정을 또는 이런 그 수를 우리가 이산적이다라고 표현해요. 흩어져 있다는 거죠. 연결되어 있지 않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연속적인 함수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n이라고 하는 자연수를 실수 전 범위로 확장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a의 r에 x제곱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 a라고 하는 수는 자, a라고 하는 수는 어떤 첫 번째 항으로서 고정된 실수라고 했고 r 역시 도망갔네요. 자, r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실수로서 고정된 값이죠. 그런데 x라고 하는 것을 전체 실수 범위로 확장을 하면 즉 a와 r은 고정된 값이고 x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실수 범위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거 어떤 형태인가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거 뭐죠? 무슨 함수죠, 이게? 어떤 숫자 곱하기 숫자의 x제곱. 그래서 x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뭐 감소하면 감소할수록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떤 형태예요? 예를 들어서 a가 2라고 하고 r을 2분의 1이라고 하고 또는 2분의 1 말고 2라고 한번 해볼까요? 똑같이? 2라고 한다면 x의 제곱. 그럼 2의 x제곱, 이거 뭐예요? 지수함수라고 부르죠? 그래서 x가 예를 들어서 1이다. 그러면 2의 1제곱에 2를 곱하니까 1일 때는 4에 대응이 되고 그다음 2일 때는 뭐겠어요? 2의 제곱이 되면서 4에다가 2를 곱해서 8이 되는 거죠. 그래서 8에 또 대응이 되고 이렇게 해서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는 x가 마이너스 1이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2분의 1이고 거기에 2를 곱하니까 1이 되고 그래서 오히려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즉 x가 0인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작을 때는 감소하는 형태고 그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증가함수의 형태인 거죠. 쭉 이렇게 커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1일 때, 2일 때 각각의 점에 대해서 찍었을 때는 우리가 증가하는 형태를 알 수 있고 그 사이에 있는 무수히 많은 실수에 대해서 대응이 된다면 하고 가정하고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연속적인 어떤 곡선의 형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수함수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지수함수의 이산 버전이 등비수열인 거죠. 그렇죠? 등비수열은 하나하나 세는 거니까. 즉 등비수열은 지금 여기 보시면 제곱에 해당하는 x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자연수 n으로 축소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제약이 생기는 거죠. 그럼 x가 자연수일 때, 즉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해서 한 점씩만 생각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빨간색 점 사이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을 연결하려면 이렇게 x라고 n 대신에 x가 되어서 실수 전체로 대응이 돼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지수 함수가 결국에는 등비 수열의 연속 버전인 거고 지수 함수의 이산 버전이 등비 수열이라는 거예요. 등차 수열을 그러면 우리 함수로 한번 대응시켜 봅시다. 그러면 우리 앞에서 등비 수열을 함수로 한번 생각해 본 것처럼 이것도 자, f의 x라고 해서 x의 범위를 모든 실수로 확장을 해주면 즉 등차 수열에서는 여기 있는 2라고 하는 숫자, n이라고 하는 이런 1, 이런 숫자들이 다 자연수잖아요. 그죠? 자연수일 때 대응을 시킨 거죠. 그런데 실수로 대응을 해보자. 즉 어떻게 되겠어요? a 더하기 d 곱하기 자연수를 어떻게 확장한다? 자연수 대신에 실수 x로 확장을 해보자. 자, 그러면 이 함수는 어떤 형태가 될까요? a도 실수고 d도 실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수 더하기 상수 곱하기 변수. 그 변수가 실수 안에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차 함수의 형태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그래프의 대형이 이렇게 직선의 형태가 된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수열만 한번 나열을 해본다면 a라고 하는 숫자가 예를 들어서 1이고 d가 예를 들어서 2라고 해보자. 그러면 1 더하기 2x라고 하는 함수의 그래프예요. 그죠? 그래서 x가 0일 때는 1이라는 점을 지나는 이런 함수가 된다. 그런데 이때 x에다가 우리가 x의 범위를 실수가 아닌 자연수로 축소를 시켜보면 x가 1일 때, x가 2일 때, x가 3일 때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x가 1일 때는 1 더하기 2가 돼서 3인 거죠. x가 1일 때는 여기 이제 3이 되는 거고 x가 2일 때는 얼마가 되죠? 5가 되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3일 때는 얼마가 된다? 7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점씩 이렇게 고려를 해보면 이렇게 하나하나 찍히는 것들은 다 이렇게 등차 수열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것을 1, 2, 3 이렇게 자연수에만 대응하지 말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대응한다고 생각하면 직선의 형태가 되는 거죠. 다 연결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1차 함수의 이산 버전이 등차 수열인 거고 등차 수열의 연속 버전은 1차 함수의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관계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점화 관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점화 관계는 한번 정의 읽어볼까요? 수열 AN에 대한 점화 관계는 N0가 음이 아닌 정수일 때 N이 N0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정수 N에 대해서 A의 N을 수열에 있는 하나 이상의 이전 항들, 즉 A0, A1, AN-1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등식이다. 아, 뭔가 설명이 긴데 그 다음에 수열의 항들이 점화 관계를 만족하면 이 수열을 점화 관계의 해라고 한다. 점화 관계를 수열의 재기적 정의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점화 관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결국에 이것을 그냥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 앞항과 뒤항의 관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등비 수열이든 등차 수열이든 앞항과 뒤항이 있죠. 1항이 있으면 그 두 번째 항이 있고 두 번째 항이 있으면 그 세 번째 항이 있고 이렇게 해서 앞과 뒤의 관계가 있잖아요. 앞의 항과 뒤의 항의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 관계를 우리가 점화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점화 관계는 이렇게 이전 항들을 이용해서 그 다음 항을 나타내는 거다. 즉 관계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자, 예제 4번을 같이 볼게요. 자, A의 n은 1부터 시작하는 이런 자연수 집합이라 했을 때 점화 관계 이것을 만족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점화 관계가 뭐였다? 앞의 항과 뒤의 항의 관계를 표현하는 거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예제 4번의 점화 관계 얘는 뭐냐면 이렇게 A의 n-1이라고 하는 앞의 항하고 그 다음 A의 n이라고 하는 뒤의 항과의 관계를 나타내 준 거예요. 자, A의 1, A의 2, A의 3 이렇게 A의 4 이런 항들이 나열되어 있다고 하면 A2는 A3의 앞에 있는 항이죠. 그럼 A3는 A2의 뒤에 있는 항이죠. 이렇게 앞과 뒤의 관계를 의미하고
자, 이렇게 쭉 나열한 다음에 n번째 항이라고 하면 a의 n이라고 쓸 수 있고, 그리고 그 앞에 항은 뭐가 될까요? a의 n-1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항, an의 다음 항은 a의 n 더하기 1이 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점화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때 a0가 2라고 하면 그 다음 항은 무엇이 될 것인가? 자, 우리가 지금 예제 4번 이전에는 어떤 얘기도 했었냐면 A1이 뭐고 A2가 뭐고 A3가 뭐고 이렇게 쭉 나열하는 연습을 했다면 지금은 점화 관계라고 하는 앞과 뒤항의 관계를 여러분에게 제공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각 항의 값이 무엇인지를 거꾸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A0가 2라고 해보자. 그 얘기는 지금 AN이라고 하는 수열이 n은 1부터 시작한다고 했지만 A0가 2라고 하는 것은 n을 0부터 이렇게 따졌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자, 지금 A의 제로가 있고 그 다음 항인 A의 1이 있고 그 다음 항인 A2가 있고 그 다음 A3가 있고 A의 4가 있고 이런 형태인데 이때 A의 제로를 2라고 했어요. 그러면 A의 1은 뭐가 될까? 이거를 지금 뭘 이용하자? 점화 관계를 이용하자라는 거예요. 그럼 점화 관계에서 n에다가 지금 1을 한번 넣어볼게요. 이 n이라고 하는 자리에 1을 대입해보면 a의 1은 a의 1-1 더하기 3이니까 a의 제로 더하기 3이 되겠죠. 그러면 a 제로는 2가 되고 더하기 3이니까 5다. 그래서 a의 1은 5다라고 볼 수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a2는 뭐가 되겠어요? 이 점화 관계에 의하면 뭐가 될까요? n이 뭐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 n이 2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a의 1 더하기 3과 같다 라고 볼 수 있죠. n에 지금 2가 대입되는 거니까. 그래서 a의 1은 5기 때문에 더해서 8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a의 3은 또 뭐다? 그쵸? a의 3이라고 하는 것은 점화 관계에 의해서 그 앞에 있는 항에다가 3을 더하는 거다. 그래서 a의 2 더하기 3이 되니까 8 더하기 3을 해서 11이 될 것이다. a의 4는 뭐겠어요? 그러면 앞에 항에다가 3을 더하는 거다. 그래서 11에다 3을 더하니까 14가 되는 거다. 아, 그러면 이 점화 관계가 나타내는 A0부터 A4까지만 보더라도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유추할 수 있죠? 앞에 항에다가 3을 더해서 뒤에 항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니까 이것은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첫 번째 항에서 3을 더했더니 5가 됐고 그 다음에 3을 더했더니 그 다음 항이 나왔고 또 3을 더하니까 그 다음 항이 나왔죠. 또 3을 더해서 그 다음 항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모든 n에 대해서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 수열입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점화 관계라 함은 이렇게 앞과 뒤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거다. 자, 그리고 특히나 점화 관계에서 이렇게 앞에 항에다가 3을 더해서 그 뒤에 있는 항이 나왔다면 이게 이제 등차 수열의 정의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등차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예제 5번에 보면 A의 n은 2부터에서 이제 시작하고 점화 관계가 있어서 A의 n은 A의 n-1 마이너스 A의 n-1을 만족하는 수열이고 A의 제로가 3이고 A의 1이 5면 A의 2, A3는 뭐냐라고 했는데 자, 점화 관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점화 관계라 함은 보통 이렇게 n이라고 하는 첨자를 이용해서 표현하는데 그 이유는 일반화하기 위한 거죠. 자, 이 일반화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각각의 항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n이라고 하는 이 값이 여기에 위치해 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항이 뭐가 되는 거예요? a의 n-1이 되고 그 앞에 있는 항이 또 뭐가 된다? a의 n-2가 된다. 그래서 지금 순서대로 보면 앞에 있는 항에서 자, 이 항에서 그 앞에 있는 항을 빼면 세 번째 항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 관계가, 즉, 세 개가 맞물려 있는 형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A0가 3이라는 정보를 줬으니까 A0가 3이다라고 생각하고 A의 자, 점화 관계를 이용해서 이 n에다가 무엇을 한번 넣어볼까요? n에다가 1을 넣으면 이 점화 관계 성립해요. n에다가 1을 넣었을 때
A의 1은 A의 0 마이너스 A의 1 마이너스 2니까 A의 마이너스 1항이 만들어지죠. 이건 이상하잖아요. 그쵸? 우리 첨자는 다 자연수 아니면 0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건 성립이 안 되니까 n은 1일 땐 일단 고려를 못 하겠다. 그래서 n은 2일 때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A의 2는 A의 1 마이너스 A의 제로가 될 거니까 여기선 가능하죠. n은 2부터는 괜찮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 보면 n은 2부터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열 또는 점화 관계에 따라서 n을 어디서부터 정의할지는 결정이 되는 거죠. 앞에서는 우리가 수열을 정의할 때 첨자에 들어가는 것이 0부터 시작한다, 1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했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2부터 시작하기도 하고 3부터 시작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 대응을 시켜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럼 A0가 3이고 n은 2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우리는 A2가 A1-A0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자 A의 2는 A의 1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5라고 가정했잖아요. 그럼 A2는 뭐가 된다? 점화 관계에 의해서 A1에서 A0를 뺀다라고 했으니까 2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A3는 뭐가 될까요? A3는 n에 3이 들어가는 거니까 A2에서 A1을 빼는 거죠. 그죠? 그러면 A2, 2에서 A1, 5를 빼면 마이너스 3이 되나요? 그죠? 그 다음에 A4는 뭐가 되겠어요? A4는 A의 3에서 A의 2를 빼는 거죠. 그럼 3은 마이너스 3이고 A2는 2니까 빼주면 마이너스 5가 된다.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전개할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A2, A3, 그리고 A4, A5 이렇게 계속 구할 수가 있는데 그 구할 수 있는 근거는 점화 관계가 있기 때문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점화 관계는 앞과 뒤의 관계다. 여러분이 명심하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 피보나치 수열부터 해서 우리 요 절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